네, 경민 역을 맡았던 오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낭독회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낭독극 형태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사실 발연기라는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좋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낭독극을 하는 동안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구에서 하나뿐을 쓰신 정세랑 작가를 무대 위로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세랑입니다. 앉으시죠. 네. 저희도 좀 가깝게 앉을까요? 아, 그럴까요? 예. 부럽더라고요. 아까 가깝게 앉는 거 보니까. 방금 인사는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좀 길게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실까요? 처음에 낭독을 진행하신다고 해서 저는 따옴표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읽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정말 폭풍 연기력을 발휘하셔서 충격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며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약간 옆에서 이렇게 때리시더라고요. 충격이라 하시면 정말 못 봐주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건가요? 아니요. 네. 발체 부분에 대한 충격도 좀 있었어요. 발체 부분.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그쵸. 많이 한 것 마지막 같은데 부분 네, 말씀이시죠. 가장 부적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째서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어떤 유머 코드로 한번 집어넣어봤고 그리고 가장 외계인이라는 걸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을 또 골라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캐릭터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네네. 직접 만드신 캐릭터를 저희 세 사람이 연기를 해봤는데 캐릭터가 소화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러면 저만 말이죠. 혹시 박서준, 박보검, 임시완 보다는 제가 못하겠죠, 당연히. 경민이 그분들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그나마 당신이 경미를 해서 경민이 나쁘지 않았어. 아니, 좋았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우시진 마시고요. 너무 감동을 하셨나 봐요. 네. 한 인터뷰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소설은 대체로 성격 좋은 분들이 좋아하신다. 제가 이 소설 너무 좋아하거든요. 정말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로서 이 소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저는 이 소설이 되게 맑은 국물처럼 이렇게 맑고 되게 투명하고 슴슴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아니요. 뭔가 부적절하고 되게 자극적인 이야기였구나. 이야기였구나. 내가 이런 자극적인 걸 쓰는 작가였구나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사랑 네. 이야기니까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경민은 외계인이다였어요. 제가 사실 경민 역을 맡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했는데 넌 외계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꼭 네가 해야 돼. 이 낭독과 관련된 전반적인 게 민주적인 결정으로 결정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우주학과를 나왔으니까 해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돌아보면 또 민주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왜냐하면 세 사람이 동시에 너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네, 결정되었군요. 예, 이 소설뿐만 아니라 던니는 보고 싶어 같은 많은 작품들에서 과학, 우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세요. 네. 평소에 우주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좀 전전긍긍해질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것에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를 때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서 되게 사소한 오해를 받았는데 이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때 우주를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떠나시는군요. 안드로메다로. 네네. 좀 멀리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멀리서 보면은 이 사소한 오해는 풀리건 말건 상관없고 이 일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고 정말로 짧은 시간, 짧은 조그만 공간을 내가 부여받은 여행자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여행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랬을 때 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주에 대해서 좀 자주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주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우주 외계인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 이야기를 달달하게 어쩌면 자극적으로 쓸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표현들도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정세랑 작가의 표현들을 좀 보면 다른 책에 있지만 뭐 중금속에 오염된 양치식물 같은 기분,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좀 와 닿으시나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문맥상 읽으면서 느낀 건 이게 정감 있고 딱 들어맞으면서도 굉장히 신선한데 이해는 또 되는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아니면 생각해내시기 위해서 노력들을 따로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그 표현 말씀하신 걸 듣고 네. 언제 떠올렸나 생각해봤더니 뉴스에서 떠올렸더라고요. 고사리에 중금속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뉴스를 보고 그런데 고사리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으로 내 탓이 아닌데 오염된 거잖아요 고사리는. 그래서 그런 엉뚱한 생각들을 좀 하는데 느슨한 순간에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막 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으면 좋은 표현들이 잘 와서 걸리지 않고 좀 안테나를 넓게 열고 멍한 상태라고 하죠. 보통 가족들이 보면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돌아와 이런 상태일 때 넬선? 네, 좋은 표현들이 와서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들이 생각났을 때는 뭐 적어두시나요? 적어둬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 메모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독특한 아이디어와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작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세요.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도 살 수 있는 세계가 좋은 세계라고 생각한다. 패배하고 잃고 그런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저는 너무 공감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정세랑 작가의 문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스라 작가님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그 다음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문학 안에서 어떤 승리나 행복이나 영광이나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빛나는 순간들이 있고 그다음에 버텨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버텨내는 순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계속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이야기를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기는 이야기를 읽고 쓰는 건 즐거워요. 일단 즐거운데 모두가 이기는 이야기만 쓰다 보면 약간 현실과 거리가 멀어지고 이건 이야기일 뿐이잖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더라도 진 다음에 어떻게 일어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쓰고 싶어요.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빛나는 순간이 많이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순간들에서 좀 힘들고 아파하고 이런 좀 내가 좀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런 작품들로 계속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전에 쓰셨던 책들이 올해 2권 다시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낭독극을 해드린 지구에서 하나뿐이랑 덧니가 보고 싶어. 두 작품 다 큰 틀에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년 전쯤에 쓰실 때에는 결혼을 안 하신 상태였어요. 지금은 결혼을 하셔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감정, 지금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연애 소설을 쓸 때 막 정말 사랑을 신봉하는 사람이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연애 소설이란 것 자체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연애 소설은 되게 어려운 주제. 지구에서 하나뿐은 환경 주제였고 덧니가 보고 싶어는 어떤 장르 문학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어려운 주제도 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코팅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연애 소설이라 했을 때 훨씬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매력을 느꼈고 그래서 그렇게 26살에 쓰고 나서 36살에 고치려니까 너무 많이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치면서도 나는 사랑 이야기를 아주 싫어하지 않는구나. 좋은 사랑이란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 좋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굴절시키지 않는 게 좋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있기 위해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되거나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해야 되거나 하여튼 구부러지게 되면 그건 좋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지지해주면서 뻗어나갈 방향을 그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좋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람된 질문이지만 지금 배우자분께서는 그런 사랑을 네, 하고 정말로 계신 저를 거죠?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좋은 매니저입니다. 사랑 매니저. 그 사랑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던니가 보고 싶어 다시 내시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작가의 말에 이렇게 쓰셨어요. 여전히 간절히 농담이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가벼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무게를 가늠하며 지치지 않고 쓰겠습니다. 저는 가벼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얻을 수 있는 무게, 이거 어떤 뜻으로 쓰신 걸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페이지 터너를 쓰는 작가였어요. 저의 책은 제가 1년 동안 써도 2년 동안 써도 보통 잡으시면 그 자리에서 다 읽으시는 그런 책을 쓰는데 그게 사실 작가들이 막 선호하진 않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쓴 책이니까 오래오래 곱씹으면서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작가들에게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페이지 터너를 쓰는 작가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게 힘든 일이 있어서 혹은 마음이 어려워서 아파서 글을 읽지 못하시다가 다시 읽기 시작하실 때 선택해 주시는 책이 제 책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무게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나는 책을 한동안 못 읽다가 다시 읽는 사람들이 택하는 책이니까 계속 쉬운 걸 써야지. 잘 받아들여지고 뒤가 궁금해져서 계속 넘기게 되는 책을 내가 써야겠다. 다른 작가들이 더 좋고 우아하고 정교한 걸 쓸 때 나는 좀 쉽더라도 빨리 이렇게 풀리는, 빨리 잘 녹아드는 그런 소설을 계속 써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그것은 가벼운 소설이지만 어떤 책무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그 무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고 쓰시겠다 했는데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써주실 거죠? 네네. 네. 앞으로 어떤 글들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계획하고 계신 작품들에 대해서 짧게 혹시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장편 소설을 쓰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봄쯤에 제가 소식 꼭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책이 나온 건 아니고 연재 시작이 봄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 지금 기뻐하셔서 혹시 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실까봐. 예. 그래서 내년에도 좋은 책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저희가 다음에 낭독회 때 또 정세랑 작가님 모시겠다고 초대를 한다면 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기쁜데 읽으시는 동안 다른 아나운서 선생님들이 너무 촬영을 막 기뻐하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흑역사가 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아나운서국에서 가장 수줍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사랑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세랑 작가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